하기 위해서 요즘 코로나가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농법,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농법으로 해야 되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농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뭐 지금과 미래의 농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오래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다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자연 농법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축분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또 이 처리 때문에 축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데 오래전에 이 축분을 우리 그 농민들 조상들은 어떻게 달았느냐. 옛날에 사랑방에 마을마다 사랑방이 있습니다. 이 사랑방에 모여서 놀다가 소변이 나오는 거는 그냥 요런 소변통을 놔놓고 그 소변해가지고 그 사랑방 주인이 그 소변을 제수밭에도 뿌리고 다 썼지만 큰 변이 나오면은 이게 아까워서 그 사랑방 있는 그 집 화장실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집에 가서 변을 봤어요. 왜? 이 거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 가다가 개똥망태 가지고 살랑살랑 걷어서 똥을 주고 가고 소똥도 길에 있는 똥을 뭐 보물처럼 줄 서다가 자기 그런간에 가서 발효시키고 섞여서 섞인다는 뭐 의미는 좀 아닙니다만은 자기 논에다 밭에다 갖다 뿌렸거든. 집집마다 소변을 어디 뭐 버렸습니까? 다 이렇게 항아리에 모아가지고 제수밭에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거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발효농법을 옛날 조상들께서 다 지으셔서 그때는 병원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수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짧게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과 90년 살아도 거의 10년, 20년을 병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하고 이 과연 어느 것이 좋은 삶인지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을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질병 문제도 그렇지만 악취 문제는 당장 지금 알레르기, 두드러기, 아토피만큼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한시가 지옥인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 없이는 축산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농림부에 가서 차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고 농업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안겨줘야 되는 것 때문에 만났는데 결국은 축산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서두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농생민국의 그 국장하고 과장하고 산무랑하고 같이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이 축산의 악취 문제, 마이크로바이옴 식품의 문제, 국민 식탁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이제 평택에서 자고 오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하면은 막연하게 뭐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저 농업, 농촌, 농민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그냥 농업, 농촌, 농민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냄새 나면 뭐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산업이에요. 그리고 농촌은 생명의 창고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만들어지는 이 창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농민은 누구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국민의 어머니다. 요즘은 뭐 여성분들만, 어머니들만 식당에서 밥 장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족의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제공하고 마련하는 분은 어머니의 역할이죠. 애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뭐 젖 먹일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다 그 아이들 품 안에 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 농민들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농민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농촌 농민 문제를 생각하고 맞이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햇볕입니다. 이 태양 온도가 없으면은 0.00000 7개 만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얼어서.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물은 한 보름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공기 중에 습도를 피부가 흡수해가지고 먹는 게 없으면은, 흡수해가 좀 지탱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보름이나 20일을 넘길 수가 없죠. 이 공기가 없으면은 1분을 못 참습니다. 그만하고 금방진 생각이 들 때 저는 세수대에다가 물 떠나놓고 코하고 입하고 담가갖고 네가 숨 안 쉬고 한번 살아봐라. 1분 못 가서 막 죽습니다. 그래가 코 들고 입 딱 들면 숨을 쉬면 이야 이게 행복이구나.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교만해질 때 저는 자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분은 제가 응만하면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물 없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네.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 태양과 공기와 물은 우리의 생존의 3대 요소입니다. 이거 없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먹는 겁니다. 먹거리입니다. 뭐 자연에 풀도 뜯어먹고 있고 풀뿌리도 있고 옛날에 식량 없을 때는 송구도 꺾어 먹고 이렇게도 살았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먹거리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 농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귀중한 걸 모릅니다. 보릿고개 시대에는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귀중했지만은 지금 뭐 음식 짬반으로 나가서 사회적 음식 쓰레기 잔반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20조, 25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귀중함을 못 느끼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항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온도가 없어버리면 호흡을 중지돼서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산소 공기를 빼버리면은 통조림처럼 생명의 모든 호흡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물로 제거해버리면 바짝 말라버리면 또 저장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오래 간다는 것은 생명체가 호흡을 정지하고 스톱하면은 저장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도 오래 놔두면 또 부패하죠. 사슬 공기, 아무리 진공산소도 안에 공기가 있고. 이래서 요 저장의 3대 원리와 요 위의 것이 전부 다 상통한 그런 거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건강지수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세계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지수가 최하입니다. 이건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당뇨, 성인병이, 고혈압이 이렇게 사실은 통계로 보면 심각하고, 암 환자도 100만 명이 50명당 1명이 암을 다 지니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청소년 한번 보십시오.
4명 중에 1명이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인하대 사회예방학 이 2019년도에 기행아 출사가 5.5%입니다. 이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의료비 지출 비용이 적자가 2003년, 30년 가면 50조 예상을 지금 나타나는 통계 수치대로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50조가 70조, 80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OECD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은 나라 중에 암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는 조금 작년인가 언제 이게 극복을 했었는데, 역시 40, 50대 사망률을 1위고 불임률도 자살률도 세계 제1위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한국 우리가 5천년 바로 식품 종주국인데 그 명예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지금은 OECD 국가 중 이런 성적을 내고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보면 우울증 환자가 여성분들이 이게 45만 명이 우울증이고 남성은 20여만인데 너무 여성들이 이제 가정사회에 시달리고 가족들, 자녀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60대 이상 자살률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세계적 통계 수치를 나타낸 것이고 자살률 추이도 이렇게 세계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품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문제를 바로 이렇게 도입을 시키느냐. 건강 자체가 바로 미생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는 머리카락의 100분의 1, 200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안 들립니다. 청각, 시각, 촉각 다 잡히질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작을 미자, 날생자, 생명생자,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안 보이고 안 만져지고 안 들리지만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건 결국 작다, 뭐 바이오는 생명이고 바이옴은 생명의 군집, 총균,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약 39조 마리가 있는데 거기가 뭐 수백 종, 더 밝혀지면 수천 종의 미생물이 버글버글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최초는 1632년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레벤후크라는 사람이 이 현미경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가 안 보이는 게 있다 이 알릴 정도였고, 파스텔의 우유 있죠. 그 우유에서 미생물,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 이 학자인데 이거 참고로 그냥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what microbiom이라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느냐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990년도 후반에 세포수를 발견해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역할과 기능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세포가 하는 활동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조직체가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다 파악하는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병에 안 걸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이 더 따라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세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43개국의 160개 연구소 5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지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그 사업을 가지고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2017년 11월에 약 30만 종의 미생물을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연구가 10년도부터 시작되고 난 2년 만에 미국의 참모들이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지금 세계 학자들이 500명이 모여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안에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이거 미국이 이 연구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오바마한테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3명의 학자들을 90개국의 전 학자들 우리 한국에도 참여했어요. 203명의 학자들을 다시 모아갖고 예산이 없으면 미국은 하원 상원에 있어서 예산을 1, 2년 전에 다 조각해야 되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빌 게이츠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예산 좀 도와달라. 약 1,500억 달러 환율에 따라 2,000억 되는 돈을 긴급히 수혜를 받아가지고 빌 게이츠한테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4년 넘게 해가지고 세계 지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서 발표하기 1년 전에 2005년도에 발표해버립니다. 짧게 해가지고. 그것이 터져 나오면서 의학, 의료, 제약, 식품 분야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한국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한다 해갖고 이게 전부 다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발전돼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이 국균이라는 일본의 국군 아스퍼질러스나 오리제라는 이 미생물 하나로 가지고 일본 자동차 산업이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정 36년도에 일본 저 양반들이 우리 한국에 집집마다 밀주 단속한다고 싹 돌면서 실컷 두루미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EM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서 연구해가지고 일본이 사실은 미생물 분야에 굉장히 앞장서서 돈을 엄청나게 버리고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미생물이 수만 종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한 미생물로 갖고 산업화 시켜서 돈 버리는 것보다도 돈 버리는 게 자동차 전체 수입보다도 더 많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분야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의 주식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최고의 시장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장내의 미생물이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그걸 영상으로 잠깐 시청하시죠. Humans are dependent upon the bacteria who call our body home. We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m, co-evolving together over thousands of years. We give them a home, and they thank us b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function of our bodies. When we live in harmony with our microbiome, we live healthier lives all around. In this video, we'll lay out a strategy for promoting the growth of a healthy, stable, and diverse microbiome. But first, let's dive a little deeper and get to know both sides of the germ conflict happening right now inside our gut. Welcome to war. There is a constant battle being waged between two factions, good and bad bacteria. This is a battle over territory. Our gut has a limited amount of surface area, making territory a valuable commodity. Both sides of this war feed on the foods we consume, and our dietary decisions are the biggest way we pledge our allegiance to either side.
Unfortunately, the modern diet is full of highly processed, nutrient-sparse foods, feeding the bad bacteria and starving the good. When bad bacteria gains territory, there's a smaller overall diversity of bacteria. In this scenario, the microbiome as a whole is destabilized, and ultimately it stops functioning the way it should. Now that you've seen what is going on in your gut, what can you do to turn the tide for the good bacteria? First, dramatically reduce the amount of processed food in your diet. Next, increase your intake of prebiotics. Prebiotics are ingredients that feed beneficial bacteria, helping them maintain their territory. In addition to the prebiotic foods, include probiotic foods in your diet. If prebiotics are the food supply for the good bacterial army, probiotics are the reinforcements. These strong sources of beneficial bacteria are found in various fermented foods. Probiotics are live cultures of bacteria that, when ingested, join forces with good bacteria in our gut to restore and maintain diversity and stability. Discover the joy of a diverse and balanced microbiome. Remember, the outcome of the war happening inside your gut is winnable. 조금 전에 영상 잘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지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또 USA 마이크로바이옴 이니티시브라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연구하자 해가지고 먼저 발표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모든 숙주들이 먹는 우리 몸 안에는 미생물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70kg 성인 27세의 성인 남자의 몸 안에 약 39조 원이 있는데 세포가 약 30조 되는데 세포보다 구조나 더 많습니다. 수천 종의 미생물이 있는데 결국은 숙주가 먹는 음식물을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미생물이 39조나 있는데 25%는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15%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인데 이 좋은 역할과 나쁜 미생물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영혼 속의 선과 악처럼. 그렇기 때문에 25%고 15%가 붙으면 당연히 25%가 이기죠. 그런데 25%가 15%인데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선과 악처럼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나머지 25% 15% 하면 6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미생물이 중간에 딱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기는 쪽으로 무조건 갖다 붙어요. 선거에 우리 국민들 표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착한 미생물이 이기면 25하고 60%는 85%고 나쁜 미생물은 15%밖에 없기 때문에 맥을 못 쳐요. 그러면 좋은 미생물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숙주가 먹는 음식물을 전부 분해 흡수를 다 하는 거예요.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왼쪽으로 췌장, 오른쪽으로 담낭으로 해서 간장과 이 신장으로 올라가서 모든 영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그 영양분을 심장으로 딱 보내주면 심장의 핏줄을 통해서 각 장기에 착착 보내주면은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건데. 근데 왜 25%가 15%에 지느냐?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숙주가 먹는 음식물이 인스턴트 가공식품, 식품 첨가제, 중금속, 안 좋은 음식물을 먹으면은 나쁜 음식물은 발장을 딱 깨우고 착한 미생물들은 숙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쁜 미생물을 지가 먹고 지가 두고 가요. 비실비실 힘이 없으면 15%가 요때 저 25%가 얼쭉 비실비실하니까 우리가 한 붙어보자 해가 딱 붙어 입이면 중간 미생물은 가만히 있다가 이기는 쪽으로 같이 붙으니까 15%에 붙어도 75대 25가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사람이나 가축이나 숙주가 먹는 음식물을 분해 흡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양분을 분해 흡수 못하면 이거는 위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트름도 나오고 이게 소장에서 대장 직장으로 나가는 과정, 특히 대장에서 열이 나가 부패를 시킵니다. 분해 흡수가 안 되면은, 부패가 되면은 당기가 나오고 냄새 나오고 배 안에 영양가가 많이 흠뻑 담겨 가지고 직장으로 나가면은 이건 냄새가 나는 거죠. 이 축산 악취나 환자들의 똥의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옛날에 우리 소 키우고 돼지 키울 때 냄새가 이렇게 안 났거든요. 이거는 지금 먹는 사료들이 GMO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료 안에 항생제 원래 공장에는 못 넣지만은 다 쓰고 있어요. 항생제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사료 회사들이 이런 거 다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규제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스턴트 가공식품, 식품 첨가제, 중금속, 요 딴 농사 질 때 사람 먹는 것도 농약치고 중금속이 들어가는데 가축 사료야 오직 하겠어요? 그렇게는 영양분을 분해 흡수를 못해가 몸에서 다 이용을 못하고 배너로 나가니까 이게 장에서부터 부글부글 해갖고 나가고 질병도 생기고 요즘 질병 구제역 AI니 난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열병이니 이런 것들이 다 식탁의 문제로 기인해서 원인이 생겨난다 하는 것들을 세계과학계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어떻게 먹으라. 그러니까 요즘 프로바이오틱 사람에는 이런 걸 만들어갖고 자꾸 좋은 미생물을 많이 넣어주니까 군사가 나쁜 미생물을 싸움에 까딱까딱 하다가 오뎅기 넘어갈까 할 때 정원부대 조금만 넣어주면 딱 땡기면 프로바이오틱이 좋은 유산균 미생물 넣어주면 60%를 딱 잡아 당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분해 흡수를 잘 해주니까 냄새가 안 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축산도 사실은 이 원리 하나로서 사료 자체를 좋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미생물 제품을 넣어줘가지고 살짝 중간 미생물 60%를 땡기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변해서 냄새가 안 나온다. 이 원리를 적용한 건데 이건 사실 사람의 인체 내의 장내 생태계를 연구한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축산에도 이런 농법으로 바로 축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해놨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25년간 핀란드에서는 남자들이 식습관을 바꾸니까 나쁜 음식을 안 먹고 바로 식품이나 좋은 음식물만 먹였더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68%대나 떨어지고 73%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 하는 통계를 나타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세포 부분하고 요거 다 나타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몸 안에 이렇게 미생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이 숫자가 39조고 유전자 수가 800만 개고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고, 똥의 3분의 1은 미생물입니다. 안에서 있는 미생물이 죽어서도 나오고 살아있는 미생물도 대장에서 직장으로 쳐나왔는데, 옛날에 제주도에 똥돼지 있지 않습니까? 똥돼지. 그게 미생물 축산을 한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한국도 그렇고 유럽 같은 데는 그렇고 한국도 서울대 분당병원에는 이런 걸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 85대 15의 미생물 균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변을 삽니다. 미국은 한 달에 5번 일주일에 한 번씩 똥 싼 거로 받아갖고 한 달에 200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저렇게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좋은 미생물이 안에 들어가서 도움을 줘가지고
85대 15로 형성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저렇게 분말로 안 만들고 좋은 사람의 똥을 딱 짜가지고 물로 마이너스 한 200도 300도 냉동실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도 딱 용기에 이어갖고 뽑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환자가 오면은 용해해가지고 직장으로 바로 이어줍니다. 입으로 먹으면 위산에 많이 죽거든요,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직장으로 이어주는데 장 난치병은 99%를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불치병, 난치병인데 미생물농법으로 쓰니까 6개월 만에 거의 70%, 80% 완치가 되고 있는 논문들, 영상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죠. 저도 그 영상을 직접 봤는데 이 정도로 미생물의 효능은 대단하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수치를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 미생물이 그냥 위 속에 장 이런 병만 고치느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이건 서울대 천종식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정신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전시, 이런 모든 병들이 우리 몸 안에는 미생물의 균형이 75대 25가 되면은 75는 60%, 15% 나쁜 미생물한테 딱 붙어가고 장악하면은 분해 흡수 못하게 하고 부패, 3패 부패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병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세계 과학자들이 밝혀낸 통계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자료는 축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 전체 농업 예산이 약 48조 됩니다. 근데 축산의 소득이 16조 3천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양돈 하나가 6조 7,650억으로 쌀농사 6조 3,900억보다도 2019년도 통계에서 앞질렀습니다. 쌀농사 망하면 전 농민이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쌀농사보다 소득을 양돈 한 품종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이 축산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축산을 포기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두 번 뵀는데 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악취 문제 해결해보자 해갖고 저희들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축산 악취 민원 문제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국민고통처리위원회에서 아주 골치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직접 이 미생물 가지고 발효시켜서 가축들에게 먹이고, 지금은 동해등인데 음식 잔반을 동해등해라는 곤충한테다 주면 그냥 이 뼈 같은 이런 것도 뭐 한 이틀 3일 만이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동해등해를 닭을 먹이고 하는 그런 이제 농법을 제가 한 5년 동안 실시했고요. 이것이 이 소가 싼 똥입니다. 이 집나라키도 있고, 이렇게 미생물 농법을 하면 하얗이 곰팡이 버섯처럼 이렇게 뜹니다. 이게 다 미생물의 포자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를 저희 퇴비관에다 모아놔놓고 포크레인가 뒤지는데 마을에서 아침에 전화가 와서 너 퇴비 축사에서 불이 났다고. 퇴비가 발효가 되니까 이제 디비니까 이게 뭐 멀리서 볼 땐 연기처럼 보이니까 신고가 들어왔네. 이렇게 아무 조치 안 해도 발효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 톤이 나오는데 이 퇴비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제가 소, 돼지, 염소, 닭, 거의 칠면조, 개 7가지를 다 키워봤습니다. 한 5, 6년 동안에. 이걸 마늘밭에다 이었더니
마늘 한 포기 보면 지렁이가 이렇게 5마리, 6마리씩 나왔어요. 푹신푹신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퇴비가 완전히 땅에 보고 아닙니까? 바로 식품이거든요. 바로 축산을 한, 미생물 축산을 한 가축의 분배는 땅에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먹는 바로 식품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밭에다 무를 심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배조를 심었어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실은 안에서 가스가 차고 장이 막 고통스러워 절규를 하고 하면은 그냥 질병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면역성의 문제, 코로나도 전부 다 면역성의 문제인데, 장이 깨끗하면은 면역성도 증강되고 코로나도 안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엄청나게 많이 호소하고 있고,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이걸 주장을 하고, 어제 농림부 차관도 만나고 농식민 국장도 만났는데 다른 답이 없다.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의 미생물 생태계를 좋은 미생물이 우세하도록 해가 60% 끌어안고 질병 문제를 딱 해결을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좋아야 된다. 식탁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도 사실은 면역성 확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이 말고는 소독이나 방역, 가축 질병에 방역하고 소독하고 하면은 바이러스는 더 위기를 만나면 진화하듯이 진화해가지고 더 힘이 세워지고 결국은 해결답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농사 짓고 지금 실험한다고 미생물 배양해가지고 옛날에 우유통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있고, 미생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게 발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 한번 보이소. 이래갖고 뭐 웃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똥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확대 안 한 거고, 이게 이제 돼지들 이렇게 많이 키우고 해도 이 그림은 좀 아주 깨끗한 그런 동사의 돼지들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전북대에서 나온 결과인데, 사람도 돼지도 장내 건강이 중요하고 유산균 먹인 돼지는 면역력이 강화돼서 구제액이 퍼질 때 실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구제액이 들리는데 이 미생물 바로 사료를 먹인 농장은 구제액이 안 걸렸다는 이 기사 내용 안에 있습니다. 기업은 대학에 기술료로 장학금을 주고 교수들은 돼지고기 음식점도 학생들하고 창업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아직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도 사업도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축산을 한 이 가축들은 도축을 따로 해가지고 별도의 경기도 그 식생활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머지 소비자들하고 연기를 잘 시켜보겠다. 그런 계획도 지금 경기도 지사께서 가지고 그런 지금 앞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에 보면 순천대학교도 유산균을 2달간 먹인 돼지 장중에 유익균이 많이 늘었고, 항체 행성이, 구제의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 행성이 24%, 40% 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사료를 먹인 돼지한테 백신을 썼더니 100% 항체가 형성됐다. 이 뭐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영국 에버딘대 등 8개국 11개 연구기관으로 국제공동연구팀이 저소의 장내 미생물 우유 품질은 물론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메탄가스 상승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이 가스 하는 거 그만큼 아모니아, 항화수소 이런 것들이 바로 된 똥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 연일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께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능한 좀 이런 농법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이런 관계들도 원만해지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지만 축산이 없어지면 우리가 식탁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수입 농산물로가 지키겠습니까?
GMO 식품에다가 그 엄청난 화학농법, 농약, 중금속 무더기로 때려치면 우리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거 수입해가 우리 국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주민 대표들 고충과 어려움, 이런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이거 빨리 해결하는 거 절박하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축산농가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상상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빨리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 식탁의 문제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가축의 분배는 옛날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보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인데 우리가 사육 방법이 달라가지고 악취의 주문, 뭐 민폐를 일으키는 그런 고약한 물질로 이제 우리가 변질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땅을 살리는 핵심은 가축의 분변입니다. 우리가 축산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조금만 방향을 들어서 달리 하신다면은 이 축분은 땅에 들어가면 바로 식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전 땅을 살려가지고 유기농 친환경이 왜 안 됩니까? 화학비료 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쓰니까 사실 유기농 친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퇴비를 넣어서 땅심을 살려놓으면은 바이러스가 들고 또 균병이나 이런 게 달려들어도 다 극복하고 충이 좀 갉아 먹어도 대배나 회복합니다. 우리 원기가 왕성하고 감기 와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의 농약,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아무것도 안 씁니다. 상생농사를 짓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몇 년 땅을 딱 살려놓으면 아주 자동처럼 쉬워집니다.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결론 나거나 뭐 이렇게 되기는 쉽진 않지만은 이게 구축되는 기간은 좀 필요합니다. 예. 몸 체내 안에 있는 거는 그렇지만은 설레지 돈사 같은 거는 그 정화조 설레지 안에 이게 딱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경기도와 또 저희들도 또 인연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개선되는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어떻든 악취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한 10분이나 15분 넘긴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